안녕하세요. 야키토키입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식을 하고 체한 경험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흔한 소화기계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화불량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약물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소화불량은 상부 위장 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쾌감을 주는 증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이 대표적이죠. 소화불량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암이나 소화성 궤양과 같은 질병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며, 두 번째, 내시경 검사나 초음파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 같이 질병에 의한 소화불량은 당연히 원인이 되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겠죠? 오늘 영상은 두 번째 경우인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정의는 식후 포만감, 조기만복감, 명치부위 통증, 속쓰림 등 4가지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구역감이나 구토 증상, 트림, 복부 팽만감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식이나 빨리 먹는 습관, 알코올 또는 카페인의 잦은 섭취 등 우리의 식습관에 의해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 산도가 높은 음료와 같이 자극적인 음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을 억제시키고 교감신경을 활발하게 만드는데요. 부교감신경은 우리의 몸이 편안할 때 주로 작용하여 소화 과정을 촉진하기 때문에 지나친 스트레스는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가 음식을 배출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위로 유입된 음식물에 의해 위가 확장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화불량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쓰이는 약물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위산 분비를 억제하거나 이미 분비된 위산을 빠르게 중화시키는 약을 사용합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위장 점막이 손상되어 속쓰림이나 명치부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으로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가 있는데요. 우선 위산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알아볼까요? 위에 존재하는 벽세포에서 수소이온이 분비되고 이것이 바로 위산으로 작용하는데요. 벽세포가 위산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가스트린 등 이러한 물질들이 벽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벽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수소이온 칼륨 ATPase라는 프로톤 펌프를 통해 위 내강의 칼륨이온과 수소이온을 맞바꾸게 됩니다.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는 바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과 경쟁하여 히스타민이 수용체에 붙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반면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위산 분비의 최종 단계인 프로톤 펌프를 저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단계를 저해하는 프로톤 펌프 저해제가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겠죠?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는 대표적으로 라니티딘이 있으며 프로톤 펌프 저해제는 오메프라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PPI를 대체할 만한 약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PCAB,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인데요. PPI와 다르게 프로톤 펌프에 칼륨 결합 부위를 두고 칼륨과 경쟁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PCAB의 PPI 대비 장점을 보면 첫 번째, PPI는 위산에 의한 활성화 과정이 필요한 반면 PCAB은 활성화 기전 없이 작용합니다. 즉, PCAB의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겠죠? 두 번째, PPI보다 PCAB의 반감기가 길고 위산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약효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것은 PPI의 단점인 야간에 위산이 분비되는 현상을 PCAB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용 시간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PPI는 위산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식사 중 혹은 식사 후에 복용하기보다는 식사 30분 전 복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P캡은 위산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P캡의 대표적인 약물은 테고프라잔이 있습니다. 여전히 PPI가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P캡의 장기 사용에 대한 임상 데이터와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축적된다면 PPI의 단점을 보완하는 매력적인 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으로 제산제가 있는데요. 제산제는 알칼리성으로 위산을 직접적으로 중화시켜 속쓰림이나 명치 부위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수사나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장 간의 운동을 촉진하는 약을 사용합니다. 위장 간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식후 포만감, 조기 만복감과 같은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오늘 두 가지 기전의 약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근육의 움직임이 필요하듯 소화가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위장관 역시 평활근이라는 근육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평활근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작용하여 근육의 수축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평활근의 운동을 촉진하는 첫 번째 약물로 도파민 D2 수용체 기량제가 있는데요. 도파민은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시켜 위장 운동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도파민 D2 수용체 기량제는 도파민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여 위장 운동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토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물로는 세로토닌 4형 수용체 작용제로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위장 운동을 개선시킵니다. 대표적으로 모사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두 기전의 약물 모두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증가시켜 위장 운동을 촉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결과적으로 음식물의 배출과 이동이 원활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세 번째,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소화효소를 보충하는 약을 사용합니다. 소화란 음식물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크기의 영양소로 분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꼭꼭 씹어먹는 것도 일종의 소화 과정이지만 우리 몸의 여러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것도 중요한 소화 과정입니다. 이러한 효소가 체내에 부족할 경우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여러 소화효소제가 사용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판크레아틴이 있습니다. 판크레아틴은 소, 돼지의 췌장에 존재하는 소화효소를 정제한 것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소화력을 가진 복합소화효소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격 소화제로 베아땡, 헬스땡 플러스정 모두 판크레아틴을 함유하고 있죠. 네 번째, 생약소화제를 사용합니다. 생약소화제는 과거로부터 사용된 천연물 유래 성분의 복합제로 뛰어난 효과를 가지면서 부작용은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나치땡 F액이 있는데요. 다양한 생약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소화불량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킵니다. 특히 회양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창출은 위장 간의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 소화에 좋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가스 제거제를 사용합니다. 소화불량으로 인해 음식물이 위 안에 오래 머물러 과도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복부 팽만감 등의 불편감을 겪기도 하는데요. 가스 제거제는 작은 가스 방울들을 합쳐 큰 가스 방울로 만들고 트림이나 방귀 등으로 쉽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메티콘이 있습니다. 보통 소화효소제 성분과 복합제로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본인에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약물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